이번 시간 인공신경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그리고 그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차례차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것이 이해된 다음에는 학습 또는 훈련, 같은 얘기죠. 즉, 그 인공신경망의 그 가중치, 웨이팅 값들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또는 인공신경망 입장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훈련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렉처는 여기 아래쪽 레퍼런스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제공되고 있는 그 유튜브 비디오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기초로 다시 한번 정리된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인공신경망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샘플로 그 손으로 쓴 숫자를 분류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3층 구조 네트워크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층이 입력층이고요. 제일 마지막 층이 출력층이고 그 사이에 두 개의 은익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각 층마다 여러 개의 노드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입력 이미지 숫자를 그 이미지로 우리가 샘플링한 그 크기는 28x28로 지금 가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개수가 28 곱하기 28이 784인 관계로 입력 그 노드의 개수가 784개가 되는 겁니다. 즉, 입력 이미지의 각각의 그 픽셀 값들이 입력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그 각 층들의 노드들은 결국에는 숫자들입니다. 즉, 입력층에 있는 784개의 노드들은 그 수치화된 입력 정보가 그 각 노드에 주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출력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어진 숫자의 값인데 0부터 9까지 10가지죠. 그 중에 한 개의 노드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엔 출력층을 구성하고 있는 이 10개의 노드도 결국엔 수치화된 어떤 분류 결과 값이 여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두 층의 은익층이 있는데 이 노드 또한 연결된 그 가중치 그리고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로 입력층에서부터 전달된 그 값들의 가중된 합산의 결과의 활성화 결과가 여기에 주어지는 거고, 그 값들을 또 새로운 가중치를 곱하고 또 그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결과가 요 입력층 노드에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인공신경망의 각 층마다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데 각 노드들은 첫 층에는 입력 그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층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 숫자고 그 사이에는 이와 같이 연결 가중치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 인해서 계산된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 시각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숫자가 입력 값이고요. 즉 2라는 숫자가 오면 그게 입력이 전달돼서 각각 그 입력층에서 계산된 후에 마지막 그 출력층 노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당하는 숫자의 가장 큰 값이 나타나기를, 즉 노드의 그 밝기 값은 주어지는 그 숫자의 크기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7일 때는 7인 값이 밝게 나타나고 2일 때는 결과적으로 2라는 노드에서 높은 값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1일 때는 역시 1이라는 노드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동작 방식을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즉, 입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미지로서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를 그 이미지 형태로 입력으로 활용할 건데, 크기는 28픽셀 바이 28픽셀. 그래서 곱셈을 하면 784라 그랬죠. 그 각각의 픽셀 값은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 값으로 주어질 거고요. 가장 큰 값을 1로,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즉, 값이 1에 가까우면 이렇게 흰색으로, 값이 0에 가까우면 검은색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출력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출력 노드가 그 10개로 주어지는 거죠.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그 노드 10개의 그 스팟에 어떤 숫자 값이 계산돼서 전달될 텐데, 그 값들이 가장 높은 값을 주는 그 위치가 뭐냐면 주어진 입력 값의 의미 또는 레이블이라고, 결과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역시 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우리가 지금 3개의 층으로 구성된 뉴럴 네트워크를 가상을 하고 있는데요. 28x 28짜리 그 2차원 어레이를 이렇게 1차원 어레이로 다시 재배열한 다음에 그 값을 이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즉 제일 처음에 1이라는 값이 나오면은 우리가 훈련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훈련 전에는 이 값이, 임의의 값이 나오다가 훈련이 돼서 마지막에는 이 노드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9이라고 써있는, 9라고 써있는 요 노드의 값이 굉장히 큰 값, 0에서 1 사이에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요 그 가중치와 이런 그 활성화 함수가 우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게 바로 학습이고, 그게 바로 훈련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든 레이어의 역할은 뭘까요? 입력층은 당연히 주어진 데이터의 디지털 그런 그 1차원적인 그런 표현일 거고요. 그리고 출력층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산된 결과이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히든 레이어, 보통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하죠. 지금 요 예에서는 2개의 은닉층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다시피 역시 그 입력층에 그 28x 28 이미지가 784의 1차원 어레이로 바뀌어진 다음에 그 다음 층 첫 번째 은닉층으로 전달되고, 첫 번째 은닉층에 있는 값이 두 번째 은닉층을 또 결정짓고, 그 결과가 마지막에 출력층의 그 값으로 결정짓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입력된 값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그 소위 연결선의 가중치 값이, 연결 그 라인의 가중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은닉층의 노드들의 값이 이렇게 어느 거는 그 높은 값을, 어느 것은 낮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높고 낮은 값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레이어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력층 바로 이전, 그 두 번째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그 히든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의 어떤 그 부분적인 그런 성분, 구성 성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를 구분할 때, 9라는 숫자는 아무래도 동그라미가 위에 있어야 되고, 거기 아래쪽에 그 수직으로 내려긋는 이러한 직선이 하나가 붙어 있어야 될 거고요. 8이라는 건 동그라미 2개가 위에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되고, 4라는 숫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는 직선 하나와 그리고 조그만 직선 왼쪽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평으로 중앙에 있는 직선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9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8에도 동그라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9에 버티컬 그 수직 직선 하나 필요하고 4에도 수직 직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즉 동일한 어떤 그 모양들이 여기저기에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9에는 동그라미와 직선, 8에는 동그라미와 또 다른 동그라미, 4에는 즉 그 두 번째 히든 레이어, 특히 그 마지막 출력층 이전에 나타나는 그 위치에 있는 이 은닉층의 그 각각의 노드들은 결국엔 이와 같은 서브 컴포넌트라고 우리가 부를 건데요. 즉 서브 컴포넌트들의 그런 그 존재 여부를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노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인 거죠. 즉 9라는 숫자가 그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은닉층, 즉 출력층 바로 직전의 은닉층이 첫 번째 노드는 동그라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거는 아래쪽 동그라미, 세 번째 노드는 그 버티컬 그 수직으로 내려긋는 직선, 그리고 등등등 다양한 그 컴포넌트들, 즉 숫자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작은 그런 하위 구성 요소들의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하위 구성 요소의 이미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노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9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즉 동그라미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와 그 수직으로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직선을 나타내는 요 두 노드에서 높은 값, 나머지들은 낮은 값이 나타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 또 9라는 숫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9는 당연히 이 첫 번째 노드와 세 번째 노드의 값을 우리가 합해주고 나머지 값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가중치로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요 두 개의 그 노드 값에 의해서 9라는 값이 높은 값을, 즉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그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즉 그 출력층 바로 직전에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은닉층에서 그와 같은 하위 구성 요소를 감지하는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의 그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원리가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즉 어떠한 숫자가 들어왔을 때, 즉 요 동그라미는 첫 번째 노드에서 우리 판단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첫 번째 노드에서 높은 값이 나와야 되고요. 이 버티컬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숫자들마다 해당하는 그 서브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그 찾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동작 원리면 우리가 이 그 주어진 손으로 쓴 숫자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그 왼쪽에 또는 그 이전에 나타나는 first hidden layer의 역할은 또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second hidden layer에서 찾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은 커다란 동그라미와 그리고 버티컬 그 수직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더 작은 테두리 또는 더 작은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에 사선으로 지나가는 작은 컴포넌트와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는 조그만 컴포넌트, 또 아래쪽으로 그리고 밑 그리고 왼쪽 이러한 5개의 컴포넌트가 합해지면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고요.
버티컬 그 수직 직선도 위에서 중간까지만 내려오는 직선, 중간에서 좀 아래, 아래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는 요 세 개의 그 컴포넌트들, 서브 컴포넌트들을 합해서 버티컬 라인 하나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 숫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서브 컴포넌트가 그 세컨드 히든 레이어에서 찾아진다면 퍼스트 히든 레이어에서는 그와 같은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더 작은 서브 컴포넌트들을 감지하는 그러한 노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숫자가 사실은 그 2차원 어레이지만 1차원적으로 이렇게 784개의 입력 노드로 주어졌을 때 소위 이미지로부터 특정한 아주 작은, 여기서는 컬러풀하게 서로 다른 요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퍼스트 히든 레이어에서 엣지들의 다양한 종류를 찾아내고 그 엣지들을 가지고서 원을 만들어내는 노드, 그리고 그 아래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는 몇 개를 가지고서 또 버티컬 직선을 만드는 노드라고 생각하면 그 두 개를 또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9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즉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주 작은 이미지 컴포넌트, 그것을 조합한 조금은 좀 복잡하지만 원래의 숫자보다는 훨씬 작은 서브 이미지 컴포넌트를 찾아낸 후에 그것을 조합해서 9라는 숫자를 찾아내는 이런 순서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것을 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9라는 숫자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와 버티컬 직선이 그 수직으로 주어져야 되고, 동그라미는 이와 같이 5개의 작은 서브 컴포넌트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모든 숫자들이 그와 같은 형식으로 작은 컴포넌트와 그것을 조합한 또 다른 서브 컴포넌트로 우리가 분해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퍼스트 히든 레이어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서브 컴포넌트들, 아주 작은 컴포넌트들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조금은 그 복잡한 그런 그 기하학적인 형상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숫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이미지의 아주 작은 그 서브 컴포넌트, 작은 구성 요소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층에서 그 두 번째 층, 그 first hidden layer의 노드 한 개만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떤 연산이 주어지나요? 보통 입력층에 주어지는 첫 번째 이 값들을 우리가 A라고 1번부터 여기 N까지 784개를 우리가 A1부터 A78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그 레이어의 노드 하나로 이동할 때 이 연결선의 그 세기, 다시 말하면 그 연결된 그런 그 라인의 가중치 값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보통 웨이팅, 그래서 W1부터 W 784 WN이라고 여기서는 했는데요. 그것을 곱해 주어서 모두 더해주는 그러한 연산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어야지만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하나를 둡니다. 즉 이 값의 합이 뭐든지 간에 숫자겠죠. 그 숫자가 10이면 마이너스 10을 했을 때 0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10보다 커야지 이게 그 어떤 크기, 일정한 크기를 갖는 양의 숫자로 나타낼 거고, 그 숫자 값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놨는데요. 기본적인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즉, 이 괄호 안에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값이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가중해서 더해진 요 값의 합이 마이너스 10이 여기에 있으니까 10보다 커야지만 이게 1이 되는 그러한 그 경우인데, 자, 그 의미가 뭔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상에서 요 부분에 어떠한 그 성분들이, 즉 우리가 글씨를 썼을 때 거기에 어떤 그 선이 그어져 있다면 거기에 값이 있는 거고, 그 값에 요 정도의 조그마한 요 영역에 값의 의미를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이 값을 다 더했을 때 1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선이 직선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요 조그만 그 밝은 빛을 나타내는 요 네모칸이 이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하면은 까만 그 색이니까 바탕이 모두 값이 0이니까 더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10 이상의 값을 갖는 그러한 값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부분에 밝은 색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부분에 어떤 특정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가중치만 적절하게 주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지역마다, 모든 위치마다, 모든 모양마다 다양한 가중치를 가지고서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즉 가중치는 여기에서만 그 높은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제로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또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내용을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미 지났지만 요만한 네모 안에 이런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부분만 1의 값을 갖는, 높은 값을 갖는 요 웨이팅을 주면 그 웨이팅을 가지고서 주어진 데이터와 곱해진 다음에 그 값이 그 일정한 값 크기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요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값 결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7일 경우에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그 숫자, 즉 이미지가 의미 있는 픽셀 값을 갖기 때문에, 즉 이와 같은 값으로 우리가 웨이팅을 여기 설정하면 이 노드, 요 노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요 웨이팅 값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즉 수평 방향으로 요만한 크기를 갖는 그 소위 서브 컴포넌트, 이미지의 구성 성분을 찾는 그러한 노드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서브 컴포넌트가 찾아져야 되는 관계로 첫 번째 입력층 다음에 오는 인닉층의 노드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서브 컴포넌트의 개수만큼 존재해야지만 그게 가능할 겁니다. 자,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연산이 진행된 후의 결과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바이어스라는 요 연산은 주어진 웨이팅 값과 이미지의 그 부분과 곱했을 때 합한 값이 적어도 이 정도 크기 이상이 되어야지만 1의 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즉,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했다는 얘기는 이 왼쪽이 10이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10보다 작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했을 때 그 1보다 작은 0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요 그 바이어스는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준값을 주는데 요 바이어스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어스라는 요 항이 필요한 이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W1A1 더하기 W2A2 그 웨이티드 입력값의 합산값은 너무나도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입력값의 그 종류는 이 수평축 전체, 즉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 웨이팅 그리고 더해진 값이 이렇게 수평축상에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는데 너무 크니까 그 값을 0과 1 사이에 압축해서 컴프레스해서 여기에 압축시켜 놓고 그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으로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은 1의 값을 갖도록 하고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0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함수. 그게 바로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라는 함수인데 어쨌든 그 함수를 쓰면은 0과 1 사이의 값만 나오고 이 weighted sum의 그 모든 종류의 숫자를 0과 1 사이에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매핑했다라고 보시면 그 정확한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3 레이어 그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입력층은 보통 레이어의 카운트에 넣지 않고요. 두 번째부터 넣었는데 그 입력층 2개와 출력층이 있어서 3개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각 층의 노드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가중치를 구해야 되는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그 은닉층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를 16개의 노드로 이렇게 임의로 그려 넣은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의미가 16개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한 그 슬라이드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784개로부터 16개의 노드로 연결되는 직선의 종류는 몇 개예요? 곱셈을 하면 되죠. 즉 요거 하나당 784개의 라인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도 들어와야 되니까 16 곱하기 784.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unknown, 즉 웨이팅 값의 종류가 784 곱하기 16이 요 사이에 있고요. 이거 두 번째 그 은닉층도 16개를 여기서 가정을 했는데 즉 첫 번째 은닉층부터 두 번째 은닉층까지 연결하는 데 필요한 요 연결선의 개수는 16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마지막에 또 출력층까지의 그 소위 연결된 가중치의 개수는 16 곱하기 10.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소위 그 가중치 그룹들을 다 개수를 더하면 자, 그 마치 그 13,002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16 더하기 16 더하기 10개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이어스 값의 크기도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림에 표시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16개, 여기에 16개, 여기에 10개의 바이어스 항이 수식적으로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다 합한 개수가 13,002개예요. 자, 우리가 그 이 모양을 우리가 결정짓는 거를 그 인공신경망 구조를 우리가 확정짓는 거고요. 이렇게 확정지은 구조상에서 이 친구를 학습, 즉 또는 그 훈련,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드와 노드들 사이를 연결하는 이 그 커넥션, 연결선의 가중치 값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 알아내야 될 가중치 값의 개수가 무려 13,002개를 얻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의 종류죠. 그 값이 적절하게 찾아지면 그게 훈련이 완료된 거고 훈련이 완료됐으면 주어진 그런 숫자 값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숫자에서 값이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동작을 제대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수학적인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계산이 어떤 계산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지금은 그 첫 번째 입력층과 두 번째 은닉층만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계산이 그 수행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호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통 노드에 있는 그 값들은 숫자인데 그 숫자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왜냐면은 그 활성화된 후의 값이기 때문에 항상 액티베이션의 약자로 A라는 값으로 표현하고요. 그 위첨자와 아래첨자를 사용합니다. 워낙 노드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위첨자 괄호 열고, 여기서는 그 지수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괄호를 쳐서 그걸 표현하는데요. A의 i번째 승이라고 이렇게 그 위에 위첨자한 거는 i번째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입력층은 0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층은 그 위첨자가 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첨자 J라고 표현된 거는 해당 층의 몇 번째 노드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A 서브스크립트 J 슈퍼스크립트 I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는 요것만 봐도 i번째 층의 j번째 노드의 액티베이션 값, 그 노드의 값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a sub 0 슈퍼스크립트 0 하면은 0번째 레이어의 0번째 노드 값, 1번째 노드 값, 즉 0번째 레이어에서는 모든 값이 그 슈퍼스크립트가 0이겠죠. 당연히 레이어의 그 값을 표현하니까. 그리고 아래첨자는 0, 1, 2, 3, 4 이렇게 증가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바로 그 다음 레이어는 이 위첨자가 하나 증가되고요. 순서에 의해서 아래첨자가 0,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연산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입력되는 A sub 0 그리고 슈퍼 0부터 그 A sub 1, A sub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7이라고 했는데 n개가 말하자면은 그 입력값의 그 개수라고 하면은 그 입력값의 개수에다가 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그 가중치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가중치 값이 서브스크립트가 지금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왜 2개가 붙어 있냐면은 그 왜냐면 노드 그 레이어와 레이어를 연결할 때 그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는 그 출력 노드의 순번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는 그 소위 입력층의 노드 번째. 그러니까 입력층의 노드 번째가 바로 요 서브스크립트니까 0, 1, n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바이어스 값을 더해준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한 게 어디에 들어가요? 요 첫 번째 노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닉층. 즉 A의 그 첫 번째 그 1이라는 거는 그 레이어의 번호가 1이라는 거고요. 레이어 0, 레이어 1, 그리고 노드는 0번째가 요거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요렇게 우리가 요거는 입력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연산을 사실은 어떻게 그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입력층에 있는 노드들의 액티베이션 값을 이렇게 벡터로 만들면 우리가 그 사용하게 될 요 웨이팅 값, 그런 가중치 값을 하나하나를 행으로 하는 이러한 행렬을 구성할 수 있고, 행렬과 그 소위 벡터의 곱셈으로 이 왼쪽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의 그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또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보다시피 요 와이어는 가중치는 요 가중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곱해져서 여기에 들어가고 요 값이 바로 여기에 오고 그 값을 다 합해준 그 결과값, 그것이 여기에 두 번째 또 다른 결과의 벡터로 주어질 거고, 그 벡터 결과에다가 바이어스 값만 더하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그러한 들어갈 입력 값이 결정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그 계산 애니메이션 값을 보면은 입력층이 벡터로 주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웨이팅 값이 그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으로 주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행렬과 벡터의 곱셈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값과 요 값을 곱해주고 다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벡터의 하나의 컴포넌트로 우리가 연산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어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도 또한 그 각각의 노드에 필요한 바이어스를 B0부터 Bn 이렇게 벡터로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시그마라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 행렬 곱하기 벡터 더하기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같은 그 연산을 대수학적으로 쓰면은 굉장히 간단해져요. 보다시피 그 웨이팅 매트릭스를 대문자 W 쓰고요. 입력 액티베이션 그 노드 값들을 A라는 벡터로 써주고요. 그리고 바이어스 값들도 B라는 벡터로 써주면 W 곱하기 A 더하기 B가 소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벡터 값으로 주어지고 그 입력 벡터 값에 그 시그모이드를 적용하면은 두 번째 층, 즉 레이어 1에 주어지는 벡터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수식으로 이 첫 번째 층에서 0번째 레이어에서 1번째 레이어로 계산되는 그 계산 과정을 이와 같은 행렬과 벡터의 곱셈 그리고 덧셈 거기에 시그모이드 함수 적용으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그 과정으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슬라이드입니다. 행렬을 W로, 벡터를 A로, 벡터를 B로,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면 이 전체가 바로 요 벡터 A 된다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B라는 바이어스는 벡터는 여기 주어지고 이 연산을 계산한 후에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벡터의 그 함수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엘리멘트 하나하나마다 함수를 적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요 수식처럼. 그래서 결과값은 사실은 행렬 곱하기 벡터 더하기 벡터, 그럼 벡터가 나오고요. 벡터에다가 시그마를 적용하면 한 엘리멘트마다 다 적용한 것의 결과가 이 두 번째 레이어의 노드들의 값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ANN is a function 이라는 말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사실 그 우리가 하는 그 계산은 함수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연산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임의의 숫자들이 들어가서 결과값으로 또 다른 숫자가 그냥 나오는, 즉 함수는 일정한 입력값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유일하게 하나의 결과값으로만 우리가 그 나타나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 즉 주어진 그 숫자의 그 입력값들은 784개의 숫자에 불과하고요. 그 784개의 숫자가 어떤 함수에 들어가서 결과값으로 10개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즉 출력층은 0부터 9에 해당되는 노드에 숫자 10개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즉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함수인데 입력된 여러 숫자들에 대한 결과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레이블의 개수만큼의 그러한 길이의 벡터 값으로 계산이 되는, 연산이 되는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